좀 반도체 쪽에 소부장을 연기금은 집중적으로 어제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공종 중에서도 최근의 기술 트렌드와 부합되는 쪽으로 어제 기관들 수급이 좀 외국인과 같이 들어왔다. 후공종 여기도 이제 테스트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테스트 쪽으로 자금이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총알을 남겨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실 때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연기금과 3호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연기금과 투신이죠. 코스닥에서 연기금과 투신이 좀 순매수를 좀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도 한번 보시면 별로 수급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 금액 기준으로는 뭐 좀 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만 산 거죠, 이거. 네. 어제 코스피 보시면 15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한 종목에 어제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사지 않았거나 팔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나마 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1,400억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는 약간 주춤하다가 한 11시, 제가 항상 그래서 10시 반 이후에 동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죠? 10시 반 이후에, 10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성으로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장 초반보다는 한 10시 반 정도에 외국인들의 동향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제 10시 반 이후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요. 장 막판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순매수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어제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연기금과 투신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그래도 계속 종목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코스닥에서 지금 연기금이 5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어제는 뭐 100억 미만으로 살짝 이렇게 줄어들기도 했는데, 자, 투신 한번 보시죠. 투신은 다시 300억대 가깝게, 어제는 135억, 상대적으로 어제 투신이 조금 더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하루를 놓고 연기금에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연기금에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은 여기네요. 일단 에코앤드림, 이거는 뭐 환경과 꿈이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전구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전구체 관련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장될 때 아마 에코앤드림은 더욱더 그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유럽에서 ACC 같은 이러한 합작회사들이 프랑스에서 배터리 공장을 지금 이제 가동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유미코의 양극재가 들어가게 되고 유미코 양극재 향으로 에코앤드림이 만드는 전구체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가능성, 그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만금에 그래서 최근에 입주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가 에코앤드림이 있죠. 그래서 연기금은 보시면 에코앤드림을 어제 매수 강도 기준으로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CS 베어링입니다. 네, CS 베어링이 두 번째로 매수했는데 어제 장 초반에 CS 윈드가 급락을 했고, CS 윈드는 급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다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CS 베어링은 완전히 주가를 쫙 뽑아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CS 베어링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투신도 어제 매수 강도 0.74%로 이렇게 시총 대비해서 아주 강하게 매수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연기금과 투신이 공통적으로 강하게 산 종목으로 표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연기금은 뭘 샀을까요? 보니까 좀 반도체 쪽에 소부장을 연기금은 집중적으로 어제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면 기가비스,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주간 찐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난 금요일날 요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기판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HBM, 그 다음에 칩넷,
뭐 이러한 쪽으로 기술이 계속 후공정 쪽이 발전을 하게 되면 기가비스의 기술력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시가총액이 1조를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좀 쌌으면 주가가 절대 시총이 좀 낮았으면 좀 더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이게 한 방에 또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날 시가총액이 지금 1조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1조 1000억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 뭐 1조를 바닥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더 나타나겠지만 어제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1조를 넘어서니까 또 한 8만 주 정도 이렇게 파는 흐름도 나왔거든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한번 뭐 반도체 기판이랑 칩넷 이런 기술들이 계속 부각이 돼서 관련된 테마가 움직인다면 기가비스는 신선한 종목으로 시장에서 아직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종목이 있었나.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도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우리 815 가족분들은 뭐 하는 종목인지 다들 아실 텐데 요게 어제 그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팔았지만 손바뀜이 이렇게 좀 있었다 보시면 돼요. 사모펀드가 10만 주를 팔고 각각 9만 주 팔고 연기금이 물량을 받아가는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그런 손바뀜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가비스를 중심으로 PSK 홀딩스 요것도 리플로우 장비죠. 반도체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장비. STI도 마찬가지. 다 이게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을 연기금은 집중적으로 샀고요. 자, 아비코전자는 뭐죠? 아비코전자는 대표적인 DDR5 수혜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 DDR4에서 5로 오는 동안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냐면 약 7년에서 6년 정도 지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오는 이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이 세대가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침투율이 30%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에서 주가의 임팩트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DDR의 세대 전환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DDR5에 주목을 하고 이게 전환율이 올라오는 이유가 HBM이라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게 올라오니까 메모리도 같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DDR4 가지고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죠. 그래서 HBM이라는 게 채택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DDR5의 전환율도 좀 빨라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이 DDR5 전환에서 메탈 파워 인덕터 쪽으로 하기 때문에 DDR5 관련주 중에서 가장 수혜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종목인데 연기금이 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DDR5 그 다음에 이거는 참 두산으로 인수되고 난 다음에 테스나 주주분들은 참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제는 또 주가를 오래간만에 한번 뿜어냈습니다. 두산 테스나 한번 보시죠. 두산 테스나. 자,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뭐 한 번씩 이슈 있을 때마다 올라갔다가 이게 뭐죠? 그때 펀드 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가 한번 튕 튀었다가 그리고 또 그 기대감 없어지니까 또 빠졌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지루하게 한 달 이상 행보하는 거래량도 별로 없이 행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또 난데없이 전고점을 한순간에 이렇게 한 방에 뚫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마이크론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하나마이크론이 이 옵사트 기업의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두산 테스나도 이 테스트 기업 1등 기업으로서 뭐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어제 산 종목들의 대부분을 보니까 제이스택은 이거 좀 본딩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제가 지난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 날 아마 이 제이스택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간진 시장에서 요 종목들은 대부분 다 CS 베어링을 제외하고 그 아래쪽 종목들은 다 반도체 관련된 장비, 뭐 오사트 그런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매수 강도 0.2% 아래 종목들은 이제 보면 좀 골고루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VTGMP 두 종목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종목들이죠, 대부분. 그 다음에 TEMC는 어제 우리 공부했던 종목이죠. 특수가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15 샀고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 강도는 이렇게 집중이 됐구나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투시는 이제 어디를 많이 샀을까를 한번 보는데, 투시는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네요. 네페스 아크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사실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는 시장에서 지금 조금 소외되어 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네페스 지금 보시면 다른 종목들이 위에 있는 동안 200일선 부근에서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어제 양봉 하나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보면 별로 네페스 오른 것도 없고 최근에 재미없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저기 후공정 오사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양봉을 하나 어제 11%짜리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네페스가 이렇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 쪽으로도 이제 투신의 수급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겨우 200일선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만큼 업황이 좋았으면 이럴 리가 없겠죠, 그죠? 200일선 부근에 있다라는 것은 업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200억을 벌었는데 올해 26억 번다고 합니다. 오히려 10분의 1 토막 영업이익이 네페스 아크가 난다고 하니까 주가가 뭐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이유가 별로 생기지 않죠. 시가총액은 3천억이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이익을 봐야 되는데, 내년도에 284억으로 다시 올라오니까 뭐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뭐 정도 수준, 10배, 11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재미없었던 이유는 이 보세요. 적자잖아요. 적자 계속. 그렇죠? 적자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1분기도 300억이나 적자를 냈고, 여전히 네페스를 둘러싼 업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밸류체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냥 안 올랐던 네페스 쪽으로도 자금이 일부 좀 들어가는 정도의 수급 분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공정 쪽이 이제 먼저 올랐잖아요. 패키징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전공정을 이제 뭐 이거 계속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좀 전공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른 어떤 키 맞추기 할 만한 공정 쪽을 좀 보자, 이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공정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뭐 유진테크, 테스 뭐 이런 기업들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에 오늘 새벽에 올랐던 어플라이드 머틸리지와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기술력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이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10밖에 안 하는 기업이라서 증착이라든지 뭐 식각이라든지 뭐 이런 공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사용은 하는데, 옛날부터 어느 정도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할 때 일부는 우리 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쓰이는 영역 자체가 고난이도의 공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보다 레벨이 낮은 쪽으로 우리나라는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나올 때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전공정도 한 번씩 움직이는 케이스는 있는데요. 지금은 뭐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또 뒤쪽에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뒤쪽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전공정 중에서도 최근에 관련된 부분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어제 좀 움직인 종목이 있는데, 수급이 드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유진테크나 테스 뭐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말고 좀 새로운 종목 쪽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전공정 내에서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유진테크, 테스, 뭐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전통 장비 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거는 좀 낯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왜 낯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들어본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사업 분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업 분야라고 나오고 내려가니까 뭐가 돼 있냐면, 이거는 증착 공정도 아니고 식각 공정도 아니고 등등, 뭐 우리가 8대 공정 쪽에서도 이게 좀 뭔가 특수한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웨이퍼 측정, 그 다음에 웨이퍼 검사는
인스펙션이라고 보통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패키지 측정, 오버레이 계측 장비. 이거는 웨이퍼의 회로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얼마나 아래 위로 맞게 떨어지게 회로가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그러한 장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익 IPS랑 뭐 테스,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하고의 경쟁 회사는 누가 있냐? 우리나라 국내에는 없고요. 미국에 있는 KLA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제가 KLA가 항상 중국의 수출에 규제가 당할 때마다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는 넥스틴이나 이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수혜줍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이러한 계측 장비를 중국에 못 보내도록 미국 정부가 막아버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이 장비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장비를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의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서 KLA와 뭐 ASML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일부 점유율을 조금 일부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까요? 네,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자, 이 회사가 지금까지 주가는 지금은 보면 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상장하고 6만 원이었다고 보시고요. 만 원대까지 6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이제 200일선에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데, 최근에 200일선 뚫고 올라올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는데 그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게 웨이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층층이 이제 구멍을 뚫게 되잖아요. 그죠? 네. HBM으로 이렇게 뚫어서 연결을 하려면, 그럼 위쪽과 아래쪽에 이 회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EUV 공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누구 향으로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 향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는 가장 잘 앞서 나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HBM 쪽으로 강화해서 지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향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으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SV 공정 시 수혜가 되는 쪽으로 삼성전자 향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왜 막 앞단에서는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이죠. 앞에 몇 개 기업들을 보다가 서서히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막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며칠 동안 이 주가가 또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래서 어제 이제 양매수가 기관들이 36,000주, 외국인들이 6만 주 정도, 이렇게 한 10만 주 정도가 어제 한 방에 들어왔으니까 어제 양봉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공부를 한다라면 공부를 해서 요거 한번 트레이딩 해볼까 고민을 할 때, 기술적으로는 어제 양봉의 시가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위치이기 때문에 고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 납품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냐? 뭐 이런 고민을 빨리 해서 뉴스를 빨리 체크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2021년 2월에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죠. 근데 빠진 데는 보니까 또 이유가 있네. 보니까 2020년도에 175억의 매출액이 21년도 395억 급증했다가 22년 354억,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마이너스 27% 뭐 이런 식으로. 네, 실적이 별로 들쑥날쑥하고 영업이익이 또 줄어들고 맞아요. 매출은 있어도. 맞아요. 네, 그래서 올 1분기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기대감은 결국에는 EUV 공정에서의 중요성 부과, 그다음에 HBM에서 사용되는 TSV 공법에서의 이 기술력,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로 앞으로 좀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그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면 저 숫자는 턴어라운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1년, 22년은 뭐 마이너스 33억 적자니까 그렇고 21년도 한 400억 가까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9억밖에 안 되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러한 점으로 그렇죠. 예. 턴어라운드가 네,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바뀌어지는 회사의 체질이 이제 바뀌고 삼성전자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이제 핵심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실적으로 보면 사실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렇게 뭐 따질 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수급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라인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종 중에서도 최근에 기술 트렌드와 부합되는 쪽으로 어제 기관들 수급이 좀 외국인과 같이 들어왔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우리 그렇게 저 한번 보시고 댓글에서도 이런 게 올라오네. 좀 어려웠는데 FST가 대주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안정화가 됐다. 네네, FST가 대주주 맞습니다. 그 채팅창 올려주신 분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맞아요.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네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냥 안 드렸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를 또 본다면 그 아래쪽으로 최근에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샘CNS라는 종목이 사모펀드의 매수 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좀 뭐 매수 강도 유기 종목으로 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자, 샘CNS도 반도체 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샘C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자, 이 회사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뭔가 웨이퍼를 들고 있는 그죠? 우리 저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흔들었던 사이즈인데 웨이퍼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 프로브 카드라고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웨이퍼 우리 반도체 칩을 여기에서 만들잖아, 그죠? 그러면 그 웨이퍼 단에서 테스트하는 웨이퍼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활용되는 게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브 카드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샘CNS가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ISC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움직이죠? 리노공업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TSE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자 TSE랑 마이크로프렌드라는 이 회사가 이 두 개 회사가 이 프로브 카드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TSE 마이크로프렌드가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 회사들이 만드는 웨이퍼 레벨 테스트 할 때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샘CNS가 만들다 보니까 요게 움직이니까 이제 샘CNS도 그동안은 재고가 많고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으로 샘CNS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초입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근데 이 마이크로프렌드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마이크로프렌드는 사실 가족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시면 기업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4월 달인가 여기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목명 변경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을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회사가 조회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변경이라는 쪽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다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프렌드에서 아예 E가 아니라 아예 E네요. 네, 마이크로프렌드를 이렇게 조회하면 사명이 4월 24일 날 PMT로 변경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저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TSE랑 이제는 마이크로프렌드라는 회사로 기억하라 만들고 TSE와 PMT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TSE라고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면 TSE가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PMT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샘CNS까지 샘CNS까지도 이제 바닥을 해서 고개를 드는
어제 기관들이 한 방에 수급이 상업펀드를 중심으로 22만 주가 한 방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후공정 여기도 이제 테스트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테스트 쪽으로 자금이 우리가 뭐 아는 두산 테스나도 들어오고 네페스 이쪽으로 들어왔지만 가족 여러분들이 좀 낯설고 잘 모르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런 내용으로 상업펀드에서 수급이 들어왔구나로 제가 공부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시고 지금 바로 따라 들어가기보다 네. 이러한 이유로 오르고 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공부해서 확신이 있을 때는 네, 좀 조정받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은 또 약간 아직까지는 슬로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분할로 관심을 둔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항상 이제 영화 보면 한 방에 총알은 항상 남겨놓잖아요. 마지막에 혹시나 모를 한 방에 또 주가에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예, 그때 2분기 실적 나올 때 분할하면서 한번 출렁였다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좀 총알을 좀 남겨둘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실적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렇죠. 하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 안 좋은 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실적 그렇죠. 발표 7월에 남아 있으니 그때 출렁인다든가. 생각보다 더 안 좋으면 출렁일 수 있죠. 그 근데 케이스 그때가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 케이스를 한번 좋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ISC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소켓 중에 덜 오른 종목으로 제가 리노공업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게 딱 그 케이스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요거 바닥에서 요거 한번 출렁인 요거 있죠. 요거 제가 방금 동그라미 칠해드린 노란색 구간 그때가 바로 1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고 1분기 실적 안 좋게 발표되면서 완전히 바닥에서 팍 찍어 내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는데 그때를 바닥으로 지금 리노공업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런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밑으로 툭 찍었다가 뭐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뭐 IT 관련주들이 상반기 업황이 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저런 움직임이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저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총알을 남겨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실 때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풍력 쪽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여기서 풍력 쪽으로 하나 뭐 만약에 앞으로 뭐 풍력 관련주들이 막 주도 테마가 돼서 움직였을 때 하나 여기서 엮어본다면 CS 베어링 밑에 있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국도화학이 에폭시 수지 뭐 같은 것들을 만드는 화학회사거든요. 이게 이제 풍력 그 블레이드 날개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국도화학이. 그래서 글로벌 뭐 거의 탑에 있는 회사인데 요것도 뭐 업황이 그렇게 썩 좋았던 분위기는 아닌데 요즘은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면서 기관들이 서서히 이제 좀 약간 입김을 터치를 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화학이 뭐 조선에도 들어가고요, 조선 도료로도 들어가고 다양한 분야에 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